안녕하세요. 천고의 니캉네캉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3일째네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모든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춥다는 소환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관련된 속담, 시절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보시기만 하시면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신청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는다.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하는 걸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절기상 대한이 가장 춥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소한이 더 춥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1월 5일 내일 모레는 소환, 그러니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패딩을 피부처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내일 모레가 소환이라 더욱더 추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감기마저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환이 어떤 날인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환의 이의와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소환은 한문으로 보면 작을 소, 찰한, 한문 해석으로 보면 작은 추위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나 소환은 24절기 중에서 23번째 절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추운 날을 의미한답니다. 소환 무렵은 정초한파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로서 양력 1월 5일에서 6일 무렵이고요.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되죠. 태양이 환경 285도의 위치에 있을 때랍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소환 때부터 대한까지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3후로 나누어 초후에는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고 중후에는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말후에는 꿩이 운다고 기술하였다고 하네요. 이는 중국 황하강 유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죠. 절기의 이름을 보면 소환 다음 절기인 대한 때가 가장 추워야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는 소환 무렵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무색해졌지만 사만사온이라는 말처럼 3일 춥고 4일 따스한 기후가 본격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 무렵인데요. 또한 24절기 중에서는 해가 가장 늦게 뜨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바로 양력 1월 15일 무렵인데요. 소환 댐이 아니라도 이때는 전국이 최저 기온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한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이런 속담은 가장 혹독한 추위인 소환을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도록 훈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력을 길러내는 교훈을 심어주고 있죠. 소환은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절기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정초한파라는 강한 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죠. 모두들 옷차림과 집 난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농가에서는 소환부터 입춘까지 한 달 정도 지속되는 추위에 대비해서 집을 보수하고 겨우 내내 쓸 이불을 더 도톰하게 만드는 등 다가올 추위에 매우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옛날 사람들은 겨울이라 눈도 많이 내려서 미리 땔감, 먹을거리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환과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첫째, 아까 말한 대한이 소환 집에 놀러가서 얼어 죽었다. 소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이 말은 소환이 더 춥다는 거죠. 소환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 춥지 않는 소환 없고 포근하지 않는 대한 없다. 소환이 대한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 이러한 속담 모두가 작은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환이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큰 추위인 대한보다 소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 일이 많았는데요. 절기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 우리나라의 계절 날씨와는 약간 어긋난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이름 그대로 대한이 가장 춥고 소안은 조금 덜 추운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대한이 덜 추운 날이고 소안이 가장 추운 날로 칭하죠. 소안이 대한보다 더 추운 이유는 우선 체감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요. 소환 때가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지기 때문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몹시 춥게 느껴지지만 대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미 소환 추위에 적응했기 때문에 더 추워졌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와의 시간적 간격으로 봐도 소환이 대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소환은 동지로부터 겨우 보름 정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얼마 길어지지도 않고 냉기도 극심하지만 대한은 동지로부터 한 달 가까이나 지났기 때문에 낮이 더 길어지고 소환 때 극심했던 냉기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24절기 자체가 중국의 화북지방의 기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온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물론 소환이 꼭 더 추운 것은 아니고 대한이 추운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다음은 소환의 풍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과는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소환을 앞둔 시기에는 먹거리와 땔감을 비축한다고 소개했죠. 중국에서는 대안이라는 큰 추위가 닥치기 전에 소환을 전후로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일명 상구라고 불리는 이 풍습은 동지부터 상구에 보양하는 음식을 먹으면 다음 해에 탈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또 중국 난징 사람들은 소환에 줄넘기나 닭싸움, 지우자자 등의 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추운 겨울 몸을 웅크리고 싶은 날씨지만 서로 모여 운동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답니다. 다음 소환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날인 만큼 소환에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을 즐겨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음식이 다름 아닌 생강이라고 하죠.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은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과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여 겨울철 보양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생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생강의 효능 등 감기에 좋은 차를 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답니다. 이외에 그 당시에 귀히 여겼던 흰쌀을 보양식으로 먹기도 하였는데요. 쌀밥으로 먹고 가래떡을 만들어 떡국을 끓여 먹기도 했답니다. 이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자란 벼를 통해 몸 안에 음양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생강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제철 음식으로는 꼬막이나 귤, 고구마, 우엉, 딸기, 과메기 등이 있고요. 겨울철 요리로는 황태찜이나 미역국, 굴전, 호박죽이 좋죠. 그리고 감기 예방에 좋은 차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강차, 유자차, 도라지차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주고받죠. 마지막으로 소한 대안을 맞이해서 인사하기 좋은 인사말을 꿀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위가 극심하다는 소환입니다. 추운 날에도 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추운 겨울일지라도 이 겨울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환이라는 추운 시기에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또 소환입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소환에는 추위가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토록 추운 겨울 날씨에 당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또 소환입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 한 줄기 햇살처럼
따뜻한 웃음을 짓는 소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환이 되었은지 날이 차갑습니다. 건강이야말로 평생의 재산이니 몸에 좋은 따뜻한 음식 드시면서 더욱 건강해지는 소환이 되십시오. 이외에도 좋은 문구 많이 있겠죠. 지금까지 소환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소환에 대한 속담, 음식, 인사말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24절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요.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